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원장 김성덕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팔꿈치 통증입니다. 팔꿈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깥쪽이 아플 수도 있고 안쪽이 아플 수도 있고 앞에 전면부가 아플 수도 있고 뒤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바깥쪽이 아파서 테니스 엘보, 안쪽이 아픈 골프 엘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해부학적 구조는 어떻게 생겨 있는지, 증상은 어떤지, 검사는 어떤 걸 하는지, 치료나 스트레칭, 운동법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구조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게 되면 팔뼈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위 팔뼈를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완골의 아래쪽에 팔꿈치 관절을 이루고 있는 자리를 바깥쪽을 외측 상과라고 부르고 안쪽은 내측 상과라고 부릅니다. 이 외측 상과 내측 상과에는 모두 근육들이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 근육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사진에서 한 번 더 나오겠으나 근육들은 안쪽에서 출발한 근육들은 모두 손바닥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바깥쪽에서 출발한 외측 상과에서 출발한 근육들은 모두 손 뒤를 지나서 손등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안쪽에서 출발한 근육들은 작용을 하게 되면 주먹을 쥐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바깥쪽에서 출발한 애들은 손등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근육을 수축을 하게 되면 손목을 위로 제껴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즉 팔꿈치 통증에서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에 대한 부분들은 이 근육들을 많이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표현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사진이 나오는데요. 해당하는 근육이 결국 뼈에 붙기 위해서는 힘줄이라고 하는 형태로 돼서 뼈에 붙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대한 사용이 많아지면 해당 힘줄에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을 받게 돼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깥쪽이 아픈 경우를 외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고, 왜 이쪽이 왜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의학적으로 해놓은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를 우리는 기본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 바깥쪽이라고 보는 것이고, 몸 안쪽을 몸에 바짝 붙어 있는 쪽, 몸의 안쪽이 붙어 있는 쪽을 안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측, 내측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아픈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깥쪽에서의 근육이 이렇게 해서 손등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가기 때문에 손을 제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먹을 꽉 쥐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띠고요. 안쪽에서 출발하는 애들은 이렇게 쭉 안쪽을 돌아서 손바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쪽에 대한 통증도 있지만 손바닥을 뒤집거나 엎거나 할 때 하는 이런 경우에서도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결국 병원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랑 초음파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는 사진을 찍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측 상과 내측 상과에 대한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 상과 자체, 뼈의 자체가 얼마나 매끈하게 생겨 있는지, 석회화된 소견들이 보이지는 않는지, 혹시 힘줄이 강하게 뜯어지면서 뼈 조각이 뜯어져 나오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게 엑스레이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 검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초음파 검사인데요. 검정색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얀 색깔을 힘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오른쪽이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쪽에서 쭉 근육이 오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화살표, 이 자리가 지금 힘줄이 뼈에 달라붙는 자리인데, 하얀색으로 끝까지 뼈까지 달라붙으면, 그러니까 하얀색의 실처럼 보이는 것이 뼈에 달라붙는 형태가 잘 나오면 정상인데, 그 부분의 색깔이 좀 검게 변해 있다, 쉽게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좀 검게 변해 있거나 실처럼 보이는 패턴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찢어져 있는 소견들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외측 상과염이다, 내측 상과염이다,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랑 초음파 검사,
그리고 환자분의 임상 증상을 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 번 더 열었는데요. 치료는 크게 근육이 문제가 돼서 힘줄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근육은 자꾸 풀어줄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되고, 힘줄은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염증을 자꾸 가라앉혀 주거나 찢어진 경우에는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사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힘줄 부분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증식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힘줄을 회복시켜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초음파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라는 걸 할 수 있고, 증식 치료, 프롤로 치료라는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주사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힘줄에 직접 찌르지는 않고 힘줄의 주변부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약물을 뿌려줌으로써 염증을 떨어뜨려서 급성기 통증을 잃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힘줄이든 어디든 손상을 받게 되면 다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힘줄은 2~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여지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정상적인 힘줄로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손상이 오게 되면은 회복을 하다가 다시 손상되거나 회복을 하다가 손상되거나 이렇게 되는, 약간 팔꿈치는 한번 통증이 오면 낫지 않아, 뭐 고질병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가 힘줄의 회복에 대한 기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팔꿈치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특정히 뭐 어떤 운동을 해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뭐 숟가락질을 한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팔꿈치가 계속 쓰여지기 때문에 회복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얘기가 또 다른 데로 샜는데요. 이 주사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스테로이드는 힘줄에 직접 하지 않고 주변부에 초음파를 보면서 뿌려준다. 그리고 이 부분이 스스로 회복하지 않으면 한두 달, 두세 달이 지났는데 다시 통증이 생기면 그때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또 하는 건 아니고 힘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증식 치료라는 걸 하게 되고, 증식 치료는 힘줄을 직접 뚫고 들어가서 주변에다가 인위적인 염증을 주게 됩니다. 인위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우리 몸이 여기 팔꿈치에 염증이 생겼다, 손상됐다, 거기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물질들을 그쪽에 많이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중에 또 하나는 체해 충격파 치료인데요. 체해 충격파는 다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근육을 많이 풀어낼 수 있는 형태의 방사형 타입의 충격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측 사진에 보이는 거죠. 우측 사진에 보이는 거는 집중형 충격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힘줄에다가 자극을 줘서 마치 증식 치료에서 염증을 발생해서 회복을 도와주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주사 치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집중형 타입의 체해 충격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치료가 주사 치료랑 체해 충격파 치료이다. 근데 이 부분들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들이고요. 이거는 치료를 뭐 일주일에 2번, 뭐 많으면 3번 정도 받으면서 보게 되고, 그 외의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또 어떤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손을 쓸 일이 많을 때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해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치료들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충격파도 하는데 나는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전혀 어떤 이 힘줄이 회복할 수 있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회복에 대해서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말 그대로 고질병과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챙기면서 치료받으시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 스트레칭, 운동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테이핑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치료실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뒤에 달아 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시고 집에서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외측 상가염, 내측 상가염에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다른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